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 사람이 좋아지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한 시간을 매일 서비스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급여를 지원을 나라에서 해줍니다.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대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어다 방문요양센터 송파점을 맡고 있는 센터장 이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몇 시에 오픈을 하시나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8시나 8시 반에 오픈을 해서 6시에 마감하는 거가 보통입니다. 오픈해서 처음에 사무실에 들어오면 오늘 하루 일정에 대해서 메모를 하고요. 이게 루틴 중에 하나가 하루에 한 1분에서 2분 정도 이렇게 명상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오늘 하루도 어르신들하고 우리 직원 요양선생님들이나 사회복지사님들이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명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7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루틴 중에 하나가 감사일기를 하루에 3가지씩 쓰고 있습니다. 그 감사일기를 쓰면서 제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7년째 지금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게 혹시 네. 성격이나 성향이 맞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타적인 성격이고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난 편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요. 제가 제일 행복할 때는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이 좋아지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며칠 정도 일을 하시는 건가요?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하거나 행정적인 일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요. 최근에는 토요일마다 맨발 걷기에 참석을 하면 보통 한 100명 이상 참석을 하거든요. 거기에 제 명함 가지고 가서 또 전단지 가지고 가서 같이 맨발 걷기 운동을 하면서 홍보합니다.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무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다 갖춰져 있지만 사람이 매일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을 이렇게 또 자격증을 따게 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도 할 겸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이렇게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오늘 일정에 대해서 회의 잠깐 하고요. 기름동 쪽의 경로당 어르신들 홍보도 할 겸 해서 식사 봉사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 어르신 댁 한 군데 방문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일정입니다. 이전에 어떤 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한 10년 정도 기업체라든가 관공서 이런 쪽으로 강의를 했어요. 건강에 대한 강의, 동기부여, 소통 이쪽으로 강의를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집합 교육을 시키지 않게 돼서 6개월치 받아놓은 강의가 다 취소가 되면서 이 강의를 하면서도 저는 학교에서 사회복지과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대학에서.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강의가 취소가 됐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론적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보다 현장의 일을 알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좀 더 시너지가 날 것 같고요. 그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할 경우에 저희 센터에 데리고 와서 또 취업을 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어르신들을 모실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어르신을 케어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저는 섭생이에요.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어르신의 그 차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서 옛날에 그런 동의보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섭생이 어르신의 그 상태를 호전시키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요양 선생님들한테도 역량이라든가 중요성을 항상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실 때 어려움이 없으셨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제일 컸냐 하면 강성인 요양 선생님들 있잖아요. 성격이 아주 강하신 분들. 이분들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 그 부분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제 머리 위에 올라서 저를 조정하려고 하고 또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를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 누구보다 지지를 해주고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어르신이 되게 많은데 분류가 총 3가지로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된 건가요? 이게 칠판에 적어놔야 그 어르신하고 선생님하고 매칭한 이렇게 탁탁 머리에 떠오를 수 있어서 분류를 해놨는데요. 이쪽은 입주, 24시간 어르신하고 함께 같이 계시는 거를 우리가 입주라고 하는데 다른 센터보다 저희가 입주가 좀 많은 편이에요. 이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시간으로 3시간 내지 4시간 서비스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일반 요양한다 이렇게 3개로 분류를 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칠판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가족 요양은 그럼 어떤 거예요? 자녀나 자격이 되시는 분이 가족을 케어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케어한다든가 부부지간에 케어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나라에서 급여를 보조를 해주거든요. 부분이 60분짜리가 있고 90분짜리가 있는데요. 1시간을 매일 서비스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급여를 지원을 나라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90분은 1시간 반에 대한 급여를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그럼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 기름동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그 경로당에서 점심을 같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읽힐 겸 그쪽에서 또 어르신들이 좀 많아요. 인구가. 그래서 소개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금 안 넣었죠? 안 넣었어. 많이 넣어야지. 아니, 그만 해봐.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행주 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우, 집이 깔끔하시네.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대로 하시면 돼요. 예. 네, 내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뭐 서로 이렇게 마음만 기는 힘들어. 그쵸? 내 새끼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예. 주변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여기만의 차별점이 있을까요?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고요. 어르신의 입장에서 또 보호자님의 입장에서 또 자식된 도리의 그런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어르신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거를 먼저 선택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가 필요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저는 다른 서비스를 연결해 드리기도 합니다. 80분, 90분, 100분 정도 이렇게 모시면 네. 굉장히 트러블이라는 이런 게 조금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센터 혹시 목표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의 센터의 목표는 대가센터 그 인원은 120분이 저의 목표고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토탈 서비스를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서비스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서비스를 토탈로 하고 싶습니다. 산모 도움이라든가 아동 돌보미, 노인 돌봄 이렇게 해서 우리 센터에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센터를 만들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도 3가지 종류의 의사가 있잖아요. 돌팔이 의사, 보통의 의사, 명의 이렇게 3가지 의사가 있잖아요. 이렇듯이 돌봄도 맹목적인 돌봄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케어하는 돌봄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갖고 어르신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